미국 증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증시 당국의 적극적인 부양책에 힘입어 반등을 모색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 증시는 모처럼 기세를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어제는 우리 주가만 빠지기도 했는데요. 글로벌 증시에서 코리아 패싱 현상이 왜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증시와 관련된 내용 살펴보기 전에 방금 전에 테슬라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데 매출은 251.7억 달러로 집계됐고요. EPS는 0.71달러로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조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한 4% 정도 밀려나고 있는데 이 부분 먼저 짚어주시죠. 네, 올해 그 미국 증시 사실 그 경기 침체 우려를 하는 시각에서 주가 안 좋다는 시각과 달리 매니피센트의 분절화를 좀 말씀드리면서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오른다. 그렇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00달러가 넘었을 거예요. 제가 주가를 체크하는 사람 아니니까.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꾸 증권사들이 주가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거 테슬라를 사는 과정에서 지금 서학개인들이 종목달로 테슬라의 그 보유 비중이 높은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는 테슬라는 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서 이 문제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4분기 실적이 매출 예상을 전부 하해가지고 주가가 지금 200달러마저 깨졌습니다. 200달러 깨져서 우리가 했던 100달러대 진입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쪽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는 체험할 리스크, 아무래도 이제 일론 머스크의 리스크는 뭐 중압감이 있는 상태고요. 올해 그 이상 기후 때문에 이 전기차의 그 충전기 문제가 굉장히 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의 그 전기차가 의외로 좀 경쟁력이 확보하는 상태에서 저가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부각되는 이런 상황이고 또 인도라든가 이런 데 자율적인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이 오면서 이 테슬라가 업종 다변에 상당 부분 좀 이렇게 돌파를 찾지 못했느냐. 그냥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 트럭이라든가 저가 전기차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좀 나온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수익 다변에 기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4분기 매출이라든가 이렇게 수익이 전부 예상치를 하회하는 상태에서 200달러마저 붕괴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이 주제 가지고 뭐 반복되겠습니다는 그동안 예측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전개되기 때문에 반복되겠습니다는 워낙 국내 증권사들이 테슬라의 저가 메리트를 활용해서 다시 그 테슬라를 굉장히 보유를 늘린 상태에서 보면 지금 오늘 굉장히 실망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제 다시 한번 시간을 잡아서 이 문제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실적과 관련된 소식들은 잠시 후에 발빠르게 더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펀더멘탈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우선 이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국채금리의 되돌림 현상, 행업의 현상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죠. 다시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국채금리의 되돌림 현상, 행업의 현상이다 하고 공식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아마 김치현 PD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는 지금 4.18%까지 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4.18%라면 국채금리의 4.18%대죠. 그럼 4.2%는 시청자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2% 공포하면 금리 민감한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요. 오늘은 거꾸로 나스닥 지수가 더 올랐어요. 결과적으로 펀더멘탈이 미국의 그 되돌림 현상에 따른 금리 부담을 좀 완충시키는 이런 모습이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펀더멘탈 측면에서 자, 4분기의 성장률이 내일 발표되죠. 물론 이제 첫 번째 발표되는 속보치인데 지금은 1.6에서 지금 1.9%까지 월가에서 오면 2%대 또 진입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자꾸 상향돼 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그 경기 침체보다는 연착륙 가능성을 확인시켜 줄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4분기 기업들 실적이 지금 줄줄이 발표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 S&P 구성 기업의 16%가 발표됐습니다. 근데 71%가 마일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예상은 4분기에는 어닝 쇼크가 나오지 않느냐. 근데 71% 이게 미국의 펀더멘탈이 되거든요. 그래서 71%가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상태에서 자 테슬라가 어닝 쇼크를 기록하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더 돋보이는 거죠. 나쁜 쪽으로 돋보이는 거죠.
이런 것이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PBOC에서 또 이제 정책이 그냥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지준율 0.5% 인하했는데요. 예. 지준율은 작년 9월 달에 지준율 인하에 따라서 중국 증시가 오르지 못했다 보니까 어제 중국 증시가 오른 게 진짜 이유가 뭐냐 할 때는 예. 어제 그 마감 시간에 우리가 bond monetizations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국채 발행 공식적으로 한국성이 국채 발행하겠다는 얘기를 어제 예. 했고요. 국채 발행을 중앙은행이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것은 bond monetization이다. 지금 민간에서 국채를 사줄 길이 없다. 중앙은행이 사준다. 그럼 확실히 유동성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홍콩이라든가 중국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됐고요. 캐시플로에 문제가 있는 홍콩 주가가 중국 주가보다 더 많이 오르는 이 상황인데요. 예. 이 bond monetization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틀 동안에 그냥 모든 증시에 이렇게 수단을 다 쏟아붓죠. 예. 그래서 뭐 이때는 올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속 가능하냐 문제는 구조 문제가 그렇죠. 개선되느냐 이 여부에 봐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중화권 증시 어제는 올랐었죠. 원래 중화권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가 같이 빠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좀 홀로 탈출하는 느낌입니다. 우리 증시도 좀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제 그 홍콩과 중국 증시 물론 지속 가능성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오르지니까 한국 주가가 어제 유독히 한 8% 빠지니까 8포인트 예. 8포인트 빠지니까 별로 뭐 이 주가에서 의미가 없는데요. 글로벌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렇죠. 상당히 그 주가 그 부진세가 굉장히 더 누렸다 대비되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국제금융 시장에서는 코리아 패싱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예. 글로벌 자금 흐름에서는 지금 중국에서 이탈된 자금이 우리도 뭐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는 일본과 이렇게 인도 쪽으로 가죠. 한국 빠지지 않습니까? 코리아 패싱. 예. 그리고 유통시장에서 이렇게 보면 홍콩과 중국과 함께 우리도 주가가 떨어졌습니다는 대규모 부양책이 발표된 이틀 전서부터 홍콩과 중국이 오르다 보니까 이 유통시장에서도 한국의 주가가 코리아 패싱 문제, 글로벌 증시에서는 패싱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코리아 패싱이 정착되기 전에 예. 구조적으로 정착되기 전에 지금 상태에서는 초기 단계에 이건 문제를 좀 이렇게 진압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두 분이 이제 여기 나오고 계십니다는 예. 경제부총리도 나오시고 정책실장으로 나와 계십니다는 지금은 정치권이 휘말린다 하더라도 지금 국제적으로는 코리아 패싱 국제금융 시장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 좀 빡세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으로 이러셔야 되느냐 오늘 좀 우리 경제 증시의 예. 구조적 문제점을 들어서 제가 한번 정책 조언하는 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 관련돼서 우리가 차별화를 두지 못했던 것은 누님 말씀대로는 경제 구조, 수출 구조의 대중 의존도를 낮추지 못했던 것, 이게 결정적인 문제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가는 문제이긴 합니다는 우리 경제 구조라든가 수출 구조를 중국 의존도에서 좀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대외 정책은 미국의 편향적인데 아직도 경제 구조는 중국이 의존하거든요. 이 미스매치를 줄여야 되거든요. 예. 미스매치를 빨리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홍콩을 통한 간접 무역을 줄이는 겁니다. 이걸 좀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간의 인트라 트레이드, 인터 펌 트레이드가 있고 인트라 펌 트레이드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내부에서 부품을 중개 수출하는 이게 인트라 펌 트레이드거든요. 요거 줄이는 거다. 예. 그래서 경제부총리라든가 정책시장에서 다 아시겠습니다. 저보다 다 훌륭하신 분입니다는 지금 뭐냐 단기적으로 이 수출의 그 다변화 문제에 있어서는 구조 문제인데 당신 얘기해봐야 뭐 하느냐. 근데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대중국을 통한 간접무역 좀 줄여주고 예. 그다음에 인터펌이 아니라 인트라펌 트레이드를 좀 줄이면 된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나중에는 인터펌 트레이드까지 좀 줄이면서 이것을 좀 대중의존도를 낮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 이렇게 빨간 선으로 우리 예, 서 작가가 예. 이제 이게 정책 제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두 이렇게 경제 수장들을 우리 경제 강요들이 좀 이것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 얘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요. 최근 과도한 금리나 기대감에 따른 행오버 현상에 국채금리가 올랐었죠. 앞서도 잠시 짚어주셨지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4.18%까지 갔으니까요.
우리 증시 고금리에 취약한 부분도 이 사실 코리아 패싱의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국채 금리가 20년 동안 저금리에서 지금 고금리 상태가 되고 앞으로 뭐냐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증권사들이 지금 금리에 따라서 취약하니까 예. 자꾸 과거로 돌아간다는 식으로 해서 조금만 지켜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행오버 현상에서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는 예. 사실 오늘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시청자 여러분 금리를 동결했던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인플레 쉽게 져주지 않는다. 쉽게 두르지 않는다. 그래서 금리가 내리더라도 저금리에 돌아가기보다는 중금리 체제가 될 것이다 하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국은 뭐냐? 왜 한국이 증시라든가 경제에서 코리아 페이싱이 될까? 뭐 금리 취약한 구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가계부채 많죠. 세계 최고 수준. 기업부채 많죠. 기업부채는 대기업들은 괜찮은데 예. 이 중소 중견기업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가 채무도 심상치 않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가장 큰 문제가 한 게 가계부채 문제거든요. 국가 채무는 GDP 대비해서 아직도 좀 건전 수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기업부채는 뭐 한국의 상징 기업들은 기업부채가 그렇게 크게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가계부채인데 자 우리 국내 언론들도 이 가계부채가 자꾸 수치만 강조합니다. 1,800조 위험수에 넘었다. 이러지 말고 갚을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담보력을 보여야 되거든요. 예. 미국 같은 가계부채는 담보가 부족한 거고 담보에 의해서 신용대출이 많이 나가는 거고 우리는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에서 대부분 다 이게 하는데요.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좀 이렇게 아야를 활동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꾸 국내 언론도 절대 수준이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 하는데 담보력이 부동산 담보로 70% 이렇게 되거든요. 예. 이런 점을 좀 두 수장께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지금 금리에 취약해서 한국의 코리아 패싱 문제가 나오니까 좀 알더라도 직접 국제금융시장에 가서 이걸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금리나 중금리 이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선 캐시플로우 상황이 사실 좋아야 되는데요. 이 오히려 쌍둥이 적자가 지금 우려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재정 적자, 이제 경상수지 아직 흑자로고 있지만 적자 우려 이게 이제 쌍둥이 적자죠. 예. 근데 이 문제도 피스칼 룰이 이제 현 정부 입장입니다. 재정 정치. 근데 자꾸 거대 야당이 안 해준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이 갈등에 의해서 안 해준다. 재정 정치가 안 해준다. 이것만 탓할 게 어디냐. 자꾸 우리의 캐시플로우 상황은 악화되는데. 예.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는 제3의 방안, 뭐 페이고 정책 다들 아실 겁니다. 일본의 그 간전 정책 해서 제3의 대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거대 야당이냐? 그것도 한국의 경제 정책의 현실이다. 우리 국민이 선택한 거대 야당의 선택이다. 자꾸 야당 탓만 하면 되겠느냐. 현실은 자꾸 벌어지는데 그게 경제 정책이지. 경제 정책의 여건이 다 좋으면 아이고 성태현 정책실장이라든가 최상목 이렇게 부총리가 들어가지 않고 홍영표라 저도 들어가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들어간 거 그렇죠. 임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탓하겠습니까? 그래서 제3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상수지 문제에 있어서는 자 경상수지 적자가 우려된다. 예. 그러다 보니까 외국 자본 이탈된다. 한미 간 금리 차 문제죠. 펀더멘탈이 괜찮으면 괜찮다. 금리 차. 지금까지 한미 간의 금리 차가 2%포인트 벌어지더라도 외국 자본 우털 작년까지 나갔습니까? 안 나갔죠. 들어왔죠. 나갔죠. 이런 점을 자세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국 자본의 이탈 문제는 한국의 펀더멘탈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는데요. 예. 자, 우리가 일부 우려는 외환 캐시플로우가 안 좋을 거 아니야. 우리 외환 보고 많습니다. 제2선 자금까지 하면 외환 자비고 지금 5,400억 달러거든요. 최강의 캡틴 개념의 적정 외환 보유고에 3,800억보다 아직도 많습니다. 우리가. 예. 이런 걸 좀 국제사회에서 자세하게 비춰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왜 안 비쳤을까? 그동안 대통령 위주로 이렇게 해서 정상회의 중요합니다. 예. 근데 여기에 결부돼야 될 것이 경제 강요들은 대통령과 달리 사실 주요 참석자라든가 이런 거에서 나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국제기밀이죠. 근데 이런 세계에서 한국의 실상을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정상회의를 통해서 빈번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셨어도 사실 이런 세부적으로 파인 튜닝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게 부족.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을 좀 자세히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지 코리아 패싱 문제를 지금 구조를 정착되기 전에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에 또 WGBI 그리고 MSCI 상에서 우리의 지위를 높여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려면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포트폴리오는 채권이든 이렇게 주식이든 선진국에 편입되면 거기 의무사항으로 지켜야 될 대목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제목도 코리아 페이싱 될 때 이것도 좀 우리가 빨리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작년에 좀 의욕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작년에 다들 안 됐죠. WGBI도 3월과 9월 달에 안 됐고 그다음 우리가 모건 스탠리 이렇게 예. MSCI에서 선진국 예비 명단에 들어간 것도 안 됐죠. 안 됐으면 올해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걸 기속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예. 사실 이 대목은 정부도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비춰지는 시각에서는 국제적으로 체감적으로 와닿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 한국의 아열 활동이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한번 시청자 여러분도 이 대목은 정말로 많이 노력했죠. 현 정부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자 2025년에 우리가 MSCI 선진국에 편입하겠다. 그리고 그렇죠. 원래 의도는 작년 3월 달에 WG 세계 채권 지수 편입하겠다 하는 의욕을 갖고 있으니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수에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우리가 예. 좋지만 하는 건 안 됩니다. 자금을 들고 오는 사람이 체감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렇죠. 체감적으로 느끼면 우리의 노력을 그네들한테 사실 알려줘서 느끼게끔 해야죠. 한국이 느끼게끔 해야죠. 자, 한국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상황을 외국에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겠습니까? 한국의 시장이 국제금융 시장에서 계속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워치 리스트의 마켓은 아니거든요. 예. 그럼 그 갭을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게 부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년 11월 이후서부터 예.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정말 많이 했죠. 그렇죠. 근데 이걸 해외에서 느껴야 WGBR이라든가 아니면 모건 스탠리 지수에 계획한 대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한테 예. 이렇게 이렇게 성태훈 그 정책시장 같은 경우는 임명되고도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식사하시기에 바쁘실 거로 생각합니다는 그보다도 더 바쁩니다. 더 급합니다. 그렇죠. 코리아 페이싱 매니저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좀 그렇게 뉴욕이라든가 국제금리시장에 이렇게 개편돼서 이 한국경제TV에서 좀 뉴욕에 구축해놨던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거 정책부서가 잘 일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지금 인원도 교체되지 않고 그러면 한국경제신문에서 구축한 민간 채널을 이용해서 해서 지금 상태에서 민간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이런 문제의 갭을 줄이는데 더 이렇게 효과가 있거든요. 이런 걸 좀 활용해서 간민이 협조해서 지금 개선된 노력을 국제금융시장의 메이저 플레이들한테 느끼게끔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정착되고 또 굳어지기 전에 빨리 시급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겠죠. 자, 펀더멘털에 대한 지적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탈된 자금, 왜 한국을 패싱하는가? 펀더멘털이 취약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글로벌 자금에서 중개 이탈된 자금이 한국에 패싱한다든가 또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예. 유통시장에서 한국이 윗돈이든 갈라파고스 함정 내지는 패싱이 나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펀더멘털이 문제다. 작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장률 1.3, 1.4%인데 추경호부총리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저하고 이게 무슨 의미냐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국민한테 설득시켜도 합리적 근거가 있어고 의미가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언제 상저한 거냐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한국 경제 대외 위상은 또 국제 경제 위상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인상 지표 대만에 뒤졌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작년 성장률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는 예. 지금 상태에서 추정한 수치를 보면 작년 성장률은 미국 그다음에 일본에 떠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펀더멘털이 개선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단순 생산함수의 인구라든가 자본이라든가 총 요소 생산까지 따져주면 인구는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거 쉽게 해결이 되지 못하죠. 예. 자본은 생산성 있는 자금들이 밖으로 다 빠졌습니다. 한국 보면 GDP 한국에서 보면 저축률이 좀 민간 저축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우리 민간 저축률은요 지금 2% 됩니다. 예. 일본이 지금 저축률 6% 됩니다. 미국보다는 민간 저축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증시를 활성화시켜야죠. 그렇죠. 어떻게 은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합니까? 저축률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언제 예단 맞은법에서 지금 은행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수지로 받겠습니까? 이거 안 된다는 얘기다. 증시 활성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쪽을 좀 개편해야 되는데요.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총 예산 사상 보면 뭐 지금 부정부패 얼마나 심합니까? 예. 입니까? 그래서 자 친기업 저런 걸 보면 친기업, 친증시 정책을 통해서 제2의 성장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좀 이제 한국 보면 증시와 관련된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오죠. 예. 이런 걸 좀 국제사회에 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인구라든가 자본이라든가 요소 생산성 가지고 성장 전략하는 성장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면 당신들 구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성장을 올리느냐. 근데 지금 현 정부 입장에서 친증시, 친기업을 통해서 기업들 삼성전자 얼마나 훌륭합니까? 기업을 중지해서 성장 전략을 하겠다. 이걸 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한국판 뉴딜 정책 같은 거, 한국의 SOC 정책, 지역 간 편차가 정말 심합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 정책 단기에서 끓여주고 중장기적으로 성장 전략 바꿔서 이렇게 연정작을 해서 국제사회에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다양한 정책 건의들을 해주고 계신데요. 부정부패 그리고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죠? 한국의 코리아 패싱, 글로벌 자금에서 코리아 패싱, 예. 그다음에 증시에서 지금 주가가 우리가 패싱하는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금융사고 문제입니다. 정말 이게 금융사고 문제입니다. 예. 돈은 투명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근데 사고들 쫙 터지죠. 그렇죠. 더 이상 얘기하는 게 좀 사실 제 입이 좀 더러질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 예. 이 문제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일벌 100개. 그렇죠. 특히 예. 증권사 직원들이 일벌 100개. 채권 돌려막기 하는데 관행이야? 이게 어디 되겠습니까 이게. 일벌 100개씩을 한다. 제가 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일벌 100개. 이게 코리아 패싱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한국 증시에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질 때 외톨이의 가장 큰 거니까 제가 이복현 금감원장 개인적으로 친분이 좋습니다. 근데 잘하는 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보면 이 문제는 일벌 100개씩 이렇게 이복현 금감원장의 이 문제는 이렇게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증권사 직원들이 고객을 상대로 해서 그것이 ELS든 그다음에 해외 부동산이든 그다음에 채권 돌려막기든 이랬는데 나중에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홍콩의 ELS 주가가 50% 떨어지겠습니까? 채권 돌려막기는 관행입니다. 이게 고객들한테 손실을 일으켜가지고 헐소리입니까? 아니죠. 예. 이복현 장은 더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더 강하게 추진하시 바랍니다. 네. 그리고 코리아 패싱의 마지막 해결 과제입니다. 정치적 변수들. 지금 미국도 그런데 우리나라도 정치적 갈등이 심하거든요. 네. 이 부분으로 마무리해 주시죠. 정치적 가버넌스가 가장 중요하죠. 이 문제는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정치적 가버넌스 있습니까? 지금 여든 야든 똑같죠. 정치적 가버넌스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일전에 예. 이 문제의 정치적 가버넌스 문제가 한국의 코리아 패싱 문제라든가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는 새롭게 정치 갈등, 여야 간의 정치 갈등 지수를 이렇게 산출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 갈등 지수에서 이렇게 보면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도 정치 갈등 지수가 이건 어떻게 산출하냐면요. 예. 국회의원들 이제 의형상 자기 실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정책 위반, 법률 위반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통과할 것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내가 통과하지는 것 이거 제안해서 이러면 정치 갈등 지수만 더 이렇게 따져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부결 건수 나누기 총 정책 법률 제안 건수 이거죠. 그래서 이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굉장히 정치 갈등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 지금 한국 경제 이렇게 패싱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총선 앞두고 한국에서 한국 경제를 사랑하겠다, 한국 경제를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제가 위에서부터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누가 있습니까? 한국 경제 문제에 대해서. 근데 국제적으로는 글로벌 자금의 패싱 문제가 되고 한국만 빼고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주가는 떨어지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모든 것 들이부지 않습니까? 금리 동결했다가 어제까지 400 이렇게 또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지준율 내려 그렇죠. 또 다시 180조 더 올려 모든 것으로 붙지 않습니까? 한국이 총선에서 그것도 중요합니다는 지금 우리의 국제사회에서 보면 우리 정책 당국이 그것도 여야 국회의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냐, 우리의 지금 행정부도 사실 이거에서 경기에 대해서 얼마나 우선순위를 생각하느냐, 예.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경제, 한국 정치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위기 상황이다, 그렇죠. 패스 문제다. 그래서 두 수장께서는 지금 뭐냐, 빨리 국제금리 시장에 가서 이런 우리 경제 이 오해 부분부터 좀 이렇게 풀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코리아 패싱 해결 방안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학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